반갑습니다. 원운동교육 10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이 파일은 카페에 올려놨어요. 카페 가셔가지고 시험에 단골 출제되는 원운동 유형 이거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자, 먼저 개념 설명을 해드리면은 물체가 이렇게 원궤도를 그리면은 힘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힘이 뭐 F1, F2, 뭐 F3 어떻게 작용하든가 이 힘들의 뭐라고요? 알자임의 구심성분. 그러니까 알자임 구심성분은 이쪽 구심 방향을 이제 플러스 R로 잡았을 때 이쪽 방향의 힘의 알자임의 합의 이쪽 방향 성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된다고 항상? 얘는 뉴턴 이 법칙에서 MAR이 되는데 이 AR이 0이 아니죠. 네, 등속력으로 움직여도 속도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V1에서 V2로 속도 방향이 바뀌면 이렇게 약간 가속도가 생깁니다. 네, 가속도 생기기 때문에 항상 이게 뭐라고요? R분의 접선속도 제곱으로 생깁니다. 다시 쓰면은 R분의 mv 제곱이란 힘이 항상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힘이 아니라 그냥 질량 곱하기 구심 가속도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 더할 때 주의할 게 보다 얘네들을 다 더하면 되는데 알자임을 구해서 그때 이 구심력을 더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심력은 힘이 아니니까. 네, 알자힘의 구심방향 성분의 힘을 별명을 구심력이라 붙였어요. 왜냐하면 항상 크기가 이렇게 되니까 뭔가 별명을 붙여서 항상 이렇게 된다고 식을 놓으면 간단하니까 그냥 별명일 뿐입니다. 구심력은 힘이 아닙니다. 여기 계산하실 때 구심력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알면 좋은 게 어떤 이렇게 빗면을 따라서 물체가 내려오는데 초기 속도 0이었는데 h만큼 수직으로 이렇게 낙하했다고 합시다. h만큼 이때 속도 0, 이때 속도는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냥 암기하시면 됩니다. 루트 EGH로 그냥 암기해 주세요. 처음에 포텐셜 에너지 MGH고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처음 역학적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밖에 없으니까 MGH. 나중에 포텐셜 에너지 기준점 여기를 잡으면은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밖에 없으니까 둘이 같다고 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없어지니까 V는 루트 EGH 나옵니다. 그래서 KBS 아나운서 중에 이지혜 아나운서가 있습니다. 이분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분을 왜 기억해 할 수 있는데 시험을 봐야 되니까 자 H만큼 낙하하면은 정지 상태에서 물체가 H만큼 낙하하면은 경로 어떻게 생겼는지 상관없어요. 뭐 이상한 경로 그래도 상관없이 어떻게 된다고? 속도 루트 EGH 네 루트 EGH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인하대 2019년 중간고사 자 이런 상황이에요. 처음에 속도 0이었습니다. 나중에 속도가 있겠죠 내려오니까. 그리고 일단은 마찰 없는 거. 자 마찰이 없을 때 각도 세타에서 물체 속력 V를 구하시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H만큼 떨어질 거 아니에요. H만큼 어떻게 돼요? 이 직각이라고 하면은 이게 R이니까 지금 사인 세타가 되죠. 그래서 이 낙하거리 H는 뭐다? R 사인 세타가 되니까 이 속도 뭐라고요? 그러면은 속도는 루트 EG의 아나운서 EGH가 여기서는 H가 R 사인 세타네. 네, 그래서 이게 답이 됩니다. 네. 실제 시험 보실 때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식으로 세워서 푸시면 되고요. 자, 나와보겠습니다. 물체가 그림에 따라 내려왔을 때 각도 세타에서 운동하는 물체에 대한 그릇에 알자 빼셔도 됩니다. 그냥 수직항력 N을 구하시오.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임 그려보세요. 어떻게 되나요?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임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력 mg가 있고요. 하나는 수직항력. 이 면이 물체를 구심 방향으로 밀어주는 수직항력 n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항상 해줘야 되는 게 중력의 성분을 두 개로 나눠주세요. 검정색으로 합시다. 중력의 성분을 이 면에 대한 이 그러니까 구심 반대 방향 성분이 이렇게 나오겠고, 좀 길게 그렸네. 이렇게 나오겠고, 이쪽으로 뭐가 나오겠어요? 이쪽으로는 일단 세타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세타죠. 이게 세타. 근데 보시면은 이 길이 뭐가 되겠어요? 이 길이 mg
보통은 여러분 빗면 세울 때 중력의 빗면성 뭐가 돼요? mg sin 세타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좀 각도가 위에서 잡혔는데 mg 코사인 세타가 되네요. mg 코사인 세타. 좀 신기하죠? 여기가 mg 사인 세타가 되네요. 네. 그리고 이제 문제를 일단 풀어봅시다. 문제 풀어봅시다. 그러면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위에서 세웠고 이제 90력씩 세우면 되는 거예요. 90력 원운동은 항상 90력씩 세운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거 있죠? R자임의 90방향 세우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쪽 90방향을 플러스 R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직강력은 뭐다? 수직강력은 플러스 R 성분이니까 양의 값이고 mg sin 세타 어떻게 된다고요? 90 반대 방향이잖아요. 앞에 마이너스를 사람이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이 마이너스 사람이 90 반대 방향이라는 걸 보고 붙여주셔야 됩니다. 이게 항상 어떻게 된다고요? 뉴턴의 이 법칙에서 MAR이다. 90 가속도가 항상 R분의 V제곱이니까 이 문제의 경우 그냥 이 힘이 90의 역할을 한다 하고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그게 그 말이에요. 네, 90의 역할을 한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F는 MA라고 말하거나 그게 그겁니다. 다 있으면은 답이 어떻게 된다? N은 mg sin 세타 더하기 R분의 MV 제곱이 아직 답이 안 된 게 이 문제에서 주어진 변수 mg 세타를 사용해서 나타내라고 하는데 지금 V가 모르죠, 속도. 근데 위에서 구했네, 이 V를. 그래가지고 이 V 이 속에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네. 넣어주면은 어떻게 된다? 다시 쓰면은 mg sin 세타 더하기 R 약분되죠. R. 그러니까 EMG sin 세타가 됩니다. EMG sin 세타. 그러니까 이게 이제 90력 해당되는 그거네요. 이거랑 90력이랑 같으니까. 그래서 수직강력 뭐가 된다? 3mg sin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나의 답은 3mg sin 세타가 되네요. 네, 이렇게 되고 문제 3개를 제가 추가해 봤습니다. 원래 문제는 아닌데 추가해 봤고 물체 수직강력이 가장 큰 곳과 이태 수직강력 크기를 구하시오. 자, 사인 세타가 가장 클 때 1인데 세타 90도일 때죠. 그래서 세타 90도니까 여기 물체가 이 방구 제 아랫면에 왔을 때 가장 큰 수직강력, 면으로부터 가장 큰 3mg라는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답은 3mg고 세타 90도 이 제일 아래 부분에 있을 때 그때고 이때도 중력은 mg가 작용하겠죠.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R자임 어떻게 돼요? R자임 최하점에서 R자 힘은 윗방향으로 EMG가 되겠네요. 네, 이것도 한번 보시고 나 보겠습니다. 이 문제입니다. 물체가 그름면에 따라 내려오실 때 각도 세타에서 물체장의 90력의 크기를 구하시오. 아까 구했죠? 뭐라고요? 90력? 이거 EMG sin 세타. 네, EMG sin 세타. 뭐랑 같다고요? 수직강력 빼기 mg sin 세타가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수직강력이랑 얘랑 뺀 겁니다. 그러니까 수직강력이 3mg였고 얘가 수직강력이 3mg sin 세타였고 그러니까 R자임이죠. 90방향 R자임. 그걸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정말. 네. 일단 나가 좀 어려운데 나 보시면은 자, 보세요. 물체가 그릇면을 따라 내려오고 있을 때 각도 세타에서 물체 작용은 R자임의 크기를 세타 함수로 구하고 그래프의 갱을 그리시오. 자, R자임의 크기가 나와 있으니까 힘이 벡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흔히 하듯이 여기 이 휘어진 축을 그냥 플러스 S라 생각해서 AS가 mg 코사인 세타니까 그러니까 MAS 그래서 답이 mg 코사인 세타니 하면 안 돼요. 이게 3차원적으로 그려서 힘이 벡터기 때문에 이렇게 회전하는 경우에는 가속도가 가속도 성분이 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이 면을 따라서 있는 게 아니에요. 가속도 성분이 3차원으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2차원이죠. 2차원.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세 가지 힘, 수직강력이랑 중력을 다 더해 주셔야 되는데 중력은 두 개로 나눌 수 있죠. mg sin 세타랑 mg 코사인 세타. 근데 아까 전에 수직강력이랑 중력의 이 90 반대 방향 성분. 얘는 더하니까 EMG sin 세타 됐죠. 다시 그려보면 어떻게 되었어요? R자임이 이쪽 방향으로 EMG sin 세타가 있었고요. 여기는 수직으로 어떻게 된다? 이 면에서 mg 코사인 세타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R자임이 있나요? 여기에 다 포함된 거예요. 여기에 중력에 이것도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크기라니까. 이렇게 크기라니까 벡터의 크기는 이거의 길이죠. 네, 두 개의 벡터를 평행 사변형으로 더했을 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 R자임의 크기는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거 제곱해서 루트 씌우면 답이 됩니다. 그래서 mg는 밖으로 나오겠고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그러니까 4죠. 4 사인 제곱 더하기 2 코사인 제곱 세타. 지금 세타가 커질 때 어떻게 될지 느낌이 안 오죠. 그래서 왠지 얘를 다시 항등식 있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라는 거. 이거 암산으로 바로 이항했습니다. 다시 써주면 어떻게 된다? mg 자 4사인 제곱 빼기 이거 되니까 3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 1은 그대로 남네요. 이렇게 뭘 한 거냐면은 얘랑 얘를 이 속에 넣어준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래프 개형이 그래 보시면은 세타가 90도까지 커질 때 R자임의 크기는 일단 세타 0일 때 mg죠. 여기서부터 커지는데 어디까지 커진다? 이게 1 될 때까지 4 될 때까지 루트 있으니까 2네. 그래서 2mg까지 이렇게 2mg까지 커지고 얘가 90도면 어떻게 된다? 답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되나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커질 수도 있지 않나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더 작아져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스무스하게. 왜냐면 아까 전에 최대 여기서 수직항이 최대고 R자임의 크기 여기서 최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꺾이게 되기 때문에 대칭으로 인해서 또 저렇게 위로 갈 수 없고 이런 식으로 스무스하게 증가하는 이렇게 됩니다. 이 문제 좀 어렵죠. 근데 나올 수도 있는데 출제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높진 않고 또 막 이런 문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으로 나오면 여러분들이 잘 푸는데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R자임의 크기가 아니라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시오. 근데 F는 M에 있을 때 둘 다 F랑 A랑 벡터고 그냥 상수 M의 차이밖에 없거든요. 상수 M 빼고는 어떤 상수 M 빼고는 방향도 같고 크기도 그러니까 크긴 다르죠. M으로 나누니까.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문제예요. 근데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라면 여러분들이 자꾸 어떻게 푼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G 코사인 세타로 자꾸 답을 써요. 그러니까 이 가속도에 이제 이 가속도의 접선 성분만 쓰는데 가속도의 구심방향 성분도 있습니다. 구심방향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두 개를 피타고라스 정리를 해줘야 돼요. 답을 어떻게 쓰면 되겠다? 일단 R자임을 이렇게 구한 다음에 M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된다? 이 문제 출제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G 이렇게 됩니다. 가속도 크기, 가속도도 이런 식으로 돼요. 가속도 줄어들 것 같죠? 여기 이렇게 내려오면서 오히려 가속도의 크기 늘어납니다. 네. 왜냐면 R자임이 커지기 때문에. 네. R자임의 방향은 처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R자임이 내려오면서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방향이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서 좀 크기도 길이도 길어지고 mg에서 2mg로 변하면서. 그래서 조금 어려운 문제였고요. 나 같은 경우 이해 잘 안 가시면은 그냥 제끼셔도 상관없습니다. 출제 확률은 좀 낮습니다. 이렇게 네. 딱 이렇게 물어볼 확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나의 삶 같은 경우 잘 모르겠다. 일단 제끼셔도 됩니다. 자, 다 보겠습니다. 자, 물체 이건 경희대가 아니라 인하대죠. 인하대에서 제출한 제공한 문제예요. 물체와 그릇 면사에 마찰이 있는 경우 물체는 그릇 안에서 진동하다가 세타 60도에 전제했다. 중력의 물체 한일의 크기를 구하시오. 중력이 항상 한 일 뭐라고요? 중력 보존력이기 때문에 그냥 처음과 끝에만 의존합니다. 얘가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거리냐는 중력이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너무 더러워서 좀 지우면은 자 어디서 멈췄냐면은 여기서 멈췄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물체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올 때 중력이 하늘과 같습니다. 네. 네. 그냥 물체가 여기서 내려올 때 그러니까 H만 알면 되죠. 중력이 힘을 이쪽으로 주는데 변이 방향도 이 방향이니까 뭐예요? 양의 일을 한 거죠.
네, 양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답 쓸 때 그렇게 써도 돼요. 그냥 mgh 쓰면 됩니다. mg 곱하기 델타 y라고 할까요? mgy라 적읍시다. mgy. 이래도 뭐 감점할 수 없어요. 나는 뭐 암산으로 안에 썼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윗방향을 플러스로 잡으면 또 마이너스 mgy 마이너스 써야 되는데 귀찮잖아. 아랫방향이 플러스라고, 아랫방향이 플러스 y축이라 생각하고 mg 곱하기 이 y 뭐라고 여기서까지 길이 r 2분의 루트 3r이 되네요. 이 길이가. 잘 모르겠으면은 이게 60도죠. 이게 r이죠. 이게 물어보는 거죠. 뭐라고요? r 이게 30도죠. 뭐라고요? r 코사인 30도죠. 2분의 루트 3. 그래서 2분의 루트 3r이 되죠. 2분의 루트 3r. 네. 그래서 중력의 한일이 어떻게 된다? 2분의 루트 3 mgr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2분의 루트 4 mgr. 90력을 원심력으로 쓴 경우 마이너스 점. 원심력으로 풀어도 틀린 건 아니거든요. 비관성에서 풀 수도 있거든요. 좀 그렇네. 네. 좀 과한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원심력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비관성계에서 90 풀 필요 없고, 관성계에서 항상 90력으로 풀면 됩니다. 원심력이라는 힘은 우리 이렇게 관성계에서 지표면에서 봤을 때는 없는 힘이기 때문에 90력으로 항상 푸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비슷한 문제 유형이니까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풀이 근데 없긴 해요. 네, 풀어보세요. 제가 지금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위치에너지 기준점을 일단 잡읍시다. 어디로 잡을까요? 자, 여기로 잡을까요? 여기가 위치에너지 기준점 아무렇게나 잡아도 됩니다. 일단 잡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위치에너지 어떻게 된다? mgr. 네. 그래서 여기가 파이널이고요. 얘가 이니셜이네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식 세웁시다. 처음 역학적 에너지는 나중 역학적 에너지와 같다. 그럼 처음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 처음에 V0라고 했으니까 운동 에너지도 있고요.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 기준점 0으로 잡았으니까 없고. 그리고 여기서 속도가 무조건 여기 있습니다. 무조건 있어요. 여기서 붙어있던 자체가 일로 굴러가고 이쪽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속도를 V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위치 에너지가 mgr 더하기 2분의 1 mv 제곱. 네, 됐고요. 자, 봅시다. 이물체가 최고점 B를 지나는 순간 물체가 구점을 받는 수직항력의 크기는, 아까 문제랑 비슷하네요. 수직항력의 크기라 뭐라고? 힘의 크기 물었으니까 결국 어떻게 돼야 돼요? 결국 뉴턴의 이 법칙으로부터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수직항력 크기가 있을 수 있고요. 이쪽으로 mg가 있습니다. 두 가지 알짜임이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알짜임 어떻게 된다? 모든 알짜임을 더해서 구심방향, 그러니까 이쪽이 플러스 방향이 되죠. 다 플러스 방향이 쉽네요. 그래서 다 플러스 방향이니까 이렇게 쓰고, 이 뉴턴의 이 법칙에서 MAR인데 AR이 R분의 V제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연립하면 됩니다. 그래서 N은 mg 마이너스 mg, 저거 먼저 적읍시다. 90력 먼저. 자, 이렇게 풀면 답이 되고요. 자꾸 실수하는 게 아까부터 공식을 자꾸 스몰 r로 제가 외우고 있기 때문에 자꾸 저걸 스몰 r로 적네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뭘 속어야 될지 잘 봐야 되는데, 당연히 속도 속어야 되죠. 속도. 왜냐하면 이 V, 이 최고점의 속도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속어야 되니까 간단한 식이 아니라 그냥 이걸 V에 대해서 정리해서, 네, 그러니까 MV에 대해서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MV에 대해서 정리하면 어떻게 된다? MV 빨간색으로 MV 제곱에 대해서 정리하면 되겠네요. 양변에 2를 곱해주세요. 그러면은 MV 제곱 이 식 다시 쓰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2mgr이 되죠. 네, 이 식을 어디 넣는다? 통째로
여기 넣어주세요. 그러면 되죠. 네. 그리고 다시 적겠습니다. 어떻게 된다? 자, 그리고 그냥 여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네, 이렇게 밑에 그대로 적겠습니다. 그럼 R분의 MV 세로 제곱 빼기 EMG 빼기 이거 그대로 내려오면 또 MG 되는 거죠. 정답은 R분의 MV 제로 마이너스 3MG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수지 간격이 딱 봐도 좀 약할 것 같지 않나요? 올라가다가 0 될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딱 봐도. 맞죠? 잘못하면 0 될 수도 있겠죠. 왜냐면 떨어지면 수지 간격이 0 되잖아요. 면이 못 미니까. 그래서 옆에 마이너스가 있다는 것도 직관적으로 바로 네. 정답이 제대로 됐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0 될 수도 있으니까 음수가 돼야죠. 플러스 되면 안 되잖아. 아래로 볼록해야지 플러스가 되지.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변수로 다 풀었는지 또 확인하셔야 돼요. 마지막에. 네, 문제에서 주어진 변수로만 풀었는지. 뭐 이상한 변수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됐고요. 자, 한양대 2017년 중간고사 문제입니다. 이거 퍼펙트 물리 문제랑 똑같아요. 그래서 풀어보신 분은 굳이 다시 풀 필요 없고요. 안 푸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여기 목 같은 게 여기 박혀 있어 가지고 여기가 그 축이에요, 축.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실에 매달린 물체가 내려오다가 여기 또 못이 있습니다, P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마지막 어떻게 된다? 여기서부터 이제 아슬아슬하게 장력이 이제 0이 되게끔 아슬아슬하게 원궤도를 그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항상 물어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각 보시면은 최저점을 통과한 추가 P의 오른쪽 수평의 위치 여기죠, 여기. 자, 이제 추의 속렬 구하라. 이때 속력 V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를 역학적 에너지를 0으로 잡아볼까요? 기준점을. 그럼 여기가 처음이고 나중은 여기죠. 나중 어떻게 돼요? 내려왔잖아요. 항상 어떻게 된다? 역학적 그 중력 위치 에너지 내려오면은 마이너스 값이 되면 줄어듭니다. 0보다 줄어들어야 되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mgd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역학적 에너지는 0이었는데 나중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가 마이너스 mgd고 운동 에너지가 플러스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v가 어떻게 된다? 루트 EGD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EG 아나운서 기억하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루트 EGH, 그 H가 여기서 D니까 네,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자, 나 보겠습니다. 추가 원의 꼭대기 지점을 지날 때 줄에 걸린 장력 T를 이거랑 이거의 함수로 쓰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냐면은 자, 여기가 처음 위치였고요. 한 바퀴 돌아서 여기로 왔어요. 여기가 파이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야 될 게 어떻게 된다? 얼마만큼 내려왔냐면은 이만큼 내려왔죠. 그래서 이 값을 알아야 돼요. 이 값을 알아야 되고 또 원운동이기 때문에 이 반지름 이 값도 알아야 됩니다. 네, 이 값 R도 알아야 됩니다. R 어떻게 된다? 보시면은 전체 길이가 L이잖아요. 이 전체 길이가 L이니까 L-T 네, 이게 R이 되고 여기까지가 또 어떻게 돼요? 전체 여기까지가 2배 하면 되니까 2L-ED가 되죠. 네. 결국 어떻게 된다? 결국 이 값은 전체 길이 L 마이너스 이제 그 다음 이거 넣으면 되죠. 2L-ED니까 어떻게 된다? ED-L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써야 될 건 뭐다? 90력씩 세울 때 반지름 얘랑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세울 때 떨어진 거리 낙하거리 이거죠. 네. 세우면 됩니다. 그래서 낙하거리를 아니까 바로 EG 아나운서 그 방법 쓸까요? V가 뭐라고요? EGH인데 H가 뭐라고요? 네, 저거라고요. ED-L이라고 됐죠? 이게 그러니까 V 이때 이쪽으로 가는 이 속력, 접선 속력, 이 탑이라고 해서 그냥 T라고 하겠습니다. 약간 꼭대기 있잖아요. 이번에 꼭대기 있으니까 VT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VT 이렇게. 뭐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오히려 해주면 안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서 이 위치에서의 속력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라고요? 항상
구신방의 알짜임. 어떻게 주면 되냐면은, 다시 그리면 어떻게 돼요? 줄을 항상 당길 수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 방향으로밖에 텐션을 줄 수밖에 없어. 텐션, 장력. 중력도 항상 지구 중심 방향이니까 mg 이렇게. 두 개 방향이 같네요. 그리고 이쪽, 지구 중심 방향으로 또, 이게 또 플러스 R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심 방향. 그냥 더해주면 되는 거네, 이 경우는. 방향이 둘 다 이제 딱 그 구심 방향 성분이네요. 이게 뭐라고요? 구심 역할을 한다고요. 그래서 R분의 R이 근데 저 R이 아니라 자 R이 L-D죠. L-D분의 MVT의 제곱인데 이거 제곱해주면 되네. 바로 씁시다. EG ED-L 뭐 하고 있는지 알겠나요? 구심력 쓴 겁니다. R분의 MV 제곱인데 R분의 M 이거 제곱 V 제곱 쓴 겁니다. 그래서 바로 정리하면 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T는 어떻게 된다? L-D MG를 옆에 좀 빼서 섞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풀어볼까요? 어차피 풀어야 될 것 같은데 4 이렇게 없어지면 4D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은 2L이 되고요. 그럼 이것도 이항됐죠? 마이너스 MG인데 1, 하면 되겠네. MG는 따로 이렇게 뽑아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된다? T는 4D에서 D를 빼면은 3D가 되고요. 마이너스 2L에서 1을 빼면 마이너스, 자, 다시. 암산하려니까 항상 이렇게 되네. 그냥 바로 적겠습니다. 바로 적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암산이 잘 안 돼서. 자, 적으면 어떻게 된다? L-D에 5D죠, 5D. 5D.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3L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MG 그냥 붙여주면. 그래서 이게 장력이죠. 이게 장력. 그래서 나의 답은 이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답 있죠.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장력 T고요. 중간에서 뭐 굳이 정리를 안 해도 틀렸다고 하진 않아요. 네. 조금 막 예를 들어서 막 이런 식으로 놔둬도 틀렸다고 하진 않습니다. 괜히 정리하다 틀리면 틀렸다 해버립니다. 참고로. 네,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정리를 적당히 안 하는 방법도 있어요. 계산에 자신이 없으면. 어차피 다를 풀려면은 정리를 하긴 해야 돼. 자, 다를 보겠습니다. 자, 추의 원운동을 위한 D의 조건을 구하여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항상? 뭐, 이게 뭐, 방구일 수도 있고요. 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추지 강력이 되겠는데, 지금은 실이기 때문에 장력이거든요. 어쨌든 그 힘이 0이 될 때 조건이에요. 0이 될 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였죠? 이게 장력이었는데, 0이 될 때 조건인데, 여기서는 좀, D의 조건을 구하라 그래가지고 부동어를 쓰라는 얘기거든요. D에. 그러니까 D가 어디 무엇보다 크다, 뭐 작다 이런 조건을 부동어로 쓰라는 뜻입니다. 이 문제 자체가. 네. 그래서 부동어가 항상 있어야 되는 문제예요. 어떻게 풀면 되냐면 장력이 음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장력은 잡아당길 수만 있죠. 잡아당기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항상 장력은 음수될 수 없어요. 양수밖에 될 수. 근데 0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네. 0이 될 때가 어떻다? 여기서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원운동에서 이렇게 회전하는 경우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 이거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다시 쓰면 어떻게 된다? L-D 5D-3L mg가 0보다 크다. 어떻게 하면 돼요? 양변에 뭘 곱하면 돼요? 양변에 mg분의 L-D 곱하면 되죠. 이렇게 없어지잖아, 이렇게. 물론 L이 D일 때는 따로 생각해 줘야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이렇게 보면은 D는 어떻게 된다? D는 5분의 3L보다 클 때 같거나 커야 된다. 이게 답이고요. L이 D이지 D는 안 된다는 걸 굳이 표현을 해야 되나? 그럼 0이잖아요. L이 D면은. 문제 조건에서 애초에
써있지는 않은데 못이 여기 있으면 바로 충돌하잖아요.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언급은 굳이 없어도 L이 D면 뭐예요? 그 고정점이 지금 분모 0이 되는 경우는 이 경우잖아요. 못이 여기에 있어. 충돌할 거 아니야. 그냥 언급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문제 성립이 아예 안 되기 때문에. 자, 이나대 2018년 문제입니다. 전형적으로 좀 유명한 문제예요. 유명한. 그래서 방구 이제 꼭대기에서 살짝 밀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속도 0이에요. 네, 엄청 살짝 밀었기 때문에 이건 뭐 정제 있다고 미끄러내도 되는데 어제 그 말은 뭐 살짝 밀었다고 문제에서 나와도 속도 0이라는 의미입니다. 마찰 없죠. 세타만큼 미끄러 내려왔을 때 순간각성이 우리 안 배웠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네, 신경 끄시고요. 그러니까 이메 세타일 때 여기서 V, 네, V 구하는 문제이고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낙하거리 쓰면 되겠네. 여기서 낙하거리 얼마예요? 낙하거리 얘를 먼저 구해야겠네. 얘 얼마예요? 이게 라지 R이니까 R 코사인이죠. R 코사인 세타. 결국 이 낙하거리는 얼마 된다? 낙하거리 H라 그러면은 낙하거리 H는 R 마이너스 R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바로 답을 알겠네. 결국 역학적 에너지 번역 법칙씩 세워서 푸세요. 답은 어떻게 돼서 루트 2gh 하면 되겠네. 루트 2g h가 근데 이거 쓰면 되니까 R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게 이제 가의 답입니다. 답 보겠습니다. 수직항의 크기를 구하시오. 아까 문제랑 거의 비슷한데 지금 이제 아까는 이렇게 간 거고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여기서 면에서 이탈하려고 좀 이게 있는 방향이 다르죠. 아까는 안쪽에서 이렇게 뒤집어 놨었는데 비슷한 문제가 방향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보시면은 다시 다 지우고요. 그래서 힘이 중력 있고요. mg 수직항력 있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n 두 개밖에 없어요. 알짜임 두 개밖에 없는데 중력은 힘을 두 개 나눕시다. 그래서 이거 하나로 쓰지 말고 이거랑 얘 두 개만 있다. 이 빨간 게 있다 그러고 중력은 이제 없는 힘. 이 빨간 힘만 있는 거예요. 그럼 세타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얘도 빨간색으로 하면은 이 빨간 힘만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된다 그러면은 세타가 이거죠. 그리고 이거죠. 얘는 어떻게 된다? 우리 항상 했듯이 mg 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제 사인 세타 나오니 좀 이제 안심이 되네. 앞에는 이쪽이 mg 코사인 세타 나오니까 되게 이상하지 않았나요? 느낌이? 항상 뭐 그렇게 하다가 그래서 똑같이 푸시면 돼요. 이제 알짜임의 90방향 성분 어떻게 된다고? 90방향 성분 이쪽이 이제 플러스 R이죠. 그래서 여기는 방향이 맞고 얘는 방향이 반대니까 어떻게 해주라? n 앞에는 당연히 마이너스가 있어야겠죠. 이렇게 얘가 90의 역할을 하니까 R분의 mv 제곱. 네. 이게 이제 90력식입니다. 주의할 게 뭐다? 이 마이너스 사람이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붙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90력은 좀 어려운 게 항상 이 원의 중심 방향, 그러니까 90방향을 플러스 R로 항상 일관성 있게 선택하면은 뭐 방향이 별로 헷갈릴 일이 없어요. 이 문제는. 그래서 정답이 뭐다? 수직항력을 구하라고 하네요. 수직항력 n은 얘를 1로 이용했다 생각하고 얘를 1로 이용했다 생각하면은 mg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r분의 mv 제곱이 답인데 아직 답이 아니죠. 네, 왜냐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해야 되니까 v를 소거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 속에 v에다가 넣으면은 답이 되겠습니다. 자, r은 이렇게 약분되고요. r 없어지죠. 뭐만 남는다? 마이너스 2mg r 없어지죠.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다시 쓰면은 마이너스 2mg 플러스 3mg죠.
네. 오케이. 왜 잘 안 써지지? 이게 답이 됩니다. 뭐 정리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이대로 냅둬도 상관없습니다. 네, 이게 이제 답이 됩니다. 이렇게. 굳이 뭐 MG 뭐 묶어낼 필요 있나요? 이렇게 써도 되고요. 자, 이 물체가 방구로부터 분리되려고 하는 점의 각을 세타 제로라고 하면 코사인 세타 제로는 얼마인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아까 말했듯이 수직항이 항상 0보다 커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0이 될 때, 네, 수직항이 0이 될 때 조건이 어떻게 된다? 분리되는 그곳의 각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0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된다? 코사인 세타가 코사인 세타 제로로 바뀌게 됩니다. MG 다 약분되니까 어떻게 돼요? 2는 3 코사인 세타 제로가 되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 제로는 3분의 2가 됩니다. 3분의 2. 오케이. 퍼펙트 물리 문제도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답이 다 맞죠? 네, 답도 다 맞습니다. 퍼펙트 물리 문제가 은근히 잘 나오네요. 얘도 퍼펙트 물리 문제 완전 똑같게 나왔고 얘도 완전 똑같이 나왔는데 이날에는 좀 쉽게 내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예제랑 똑같이. 근데 우리 학교는 좀 변형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변형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데 네, 좀 끊었다 가겠습니다. 자, 임용 문제인데요. 아까 푼 문제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정지시켜 놓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풀어봅시다. 이 문제, 지금 보시면은 처음 속도 V0가 있기 때문에, 이지혜 아나운서 그 트릭 못 쓰네요. 그냥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써야 됩니다. 여기를, 위치 에너지 기준점 0으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낙하했을 때, 각도 어떻게 잡으라고요?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각도 어떻게 잡으면 어려울 수 있는데, 시작이 0이라고 생각하고요. 시간 지나면은 세타가 점점 커지는 식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진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연직 방향이라고 하거든요. 연직 방향에 대해서 항상 이런 식으로 많이 잡습니다. 네. 거의 굳어졌기 때문에. 근데 뭐 다르게 잡아도 뭐 이렇게 잡거나 여기서도 이렇게 잡아도 문제 뭐 풀리고 또 뭐 문제에서 세타 안 조졌기 때문에 뭐 답이 틀리고 이러진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항상 일관성 있게 하는 게 좋으니까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이제 포텐셜 에너지 먼저 적으면 여기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 포텐셜 에너지는? 아까 말했듯이 이게 R이니까, 이게 R 코사인 세타였죠? 전체 길이 R이니까, 결국 얼마만큼 떨어져요? H가 결국 R 마이너스 R 코사인 세타만큼 떨어지죠? 낙하를. 네. 그리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 낙하면 어떻게 돼요, 항상? 여기가 마이너스 5면 여기는 마이너스 7. 더 감소해야 돼요. 여기 항상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이고 MGH라 하면 됩니다. 근데 H가 뭐라고요? R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라고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식 쓰면요. 처음 역학적 에너지는 나중 역학적 에너지와 같다. 처음에 이 문제는 운동 에너지 V0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가 없었고요. 기준점 0으로 잡았으니까 우리가. 나중에도 운동 에너지 2분의 1 M 이 V의 제곱, 네, V의 제곱. 일단 V1이라고 할게요. 임의의 순간에서 접선 속도 V1이라고 설명을 좀 돕기 위해서 V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 마이너스 MGH가 있다. 근데 여기서는 H가 이렇게 표현되더라. 네. 그래서 다 세웠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다? 90력씩 세우시면 됩니다. 네, 이거 지우겠습니다. 이거 썼으니까 이거 90력씩 어떻게 된다? R자임의 90방향 성분. 그러니까 이게 일단 당연히 써야 되는 식이기 때문에 문제 뭐 대충 읽으시고 바로 적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문제 읽으면서 문제에서 없는 변수 뭐 이렇게 소거하고 뭐 이렇게 이해하고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문제에서 뭐 세타 안 주어졌어도 세타 당연히 써서 푸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어렵기 때문에. 자, 그래서 중력이랑 수직항력 두 가지 힘이 있는데 아까 기억나시죠?
이 중력의 이 구심방향 성분 뭐였어요? 코사인이었습니다. mg 코사인 세타. 그리고 마이너스 n. 이 마이너스 잘해주라 그랬죠. 이 마이너스. 사람이 해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냐면 구심방향 반대 방향이니까 해줘야 되고, 이게 뭐라고요? 구심력 역할을 하니까 R분의 MV 제곱이라고, MV1이라고 그럽시다. 그러니까 임의의 각도 세타일 때, 이것도 세타 1이라고 그럴까요? 세타일 때 속도 V1이 이런 식입니다. 이런 다음에 이제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읽으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뭐 그런 거, 뭐 변수 같은 거 이제 정리하시면 돼요. 자, 문제가 뭐냐면은, 자, 구면을 떠나 마루에 떨어진 거죠. 예, 떠날 때 어떻게 돼요? 수지강력이 점점 약해지다가 수지강력이 0이 되는 순간 떠나요. 그래서 여기서 수지강력이 0이 되는 순간에 그 위치에서의 속력 V를 묻고 있는 겁니다. 예, 그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은 그때 이 세타가 떨어지는 순간 수지강력이 0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 뭐 세타 1이 이제 세타라고 할게요. 세타 1이 세타로 바뀌고 속도도 V1이 V로 바뀝니다. 근데 세타랑 V는 뭐다? 여기서 이제 첨자를 안 붙이기가 좀 그런데 여기서 그냥 V라고 물어가지고 정말. 그러니까 지금 세타랑 이 V는 뭐다? 지금 이 식에서 떨어지는 순간, 예, 떨어지는 순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게 뭐다? 이걸 구하시오가 문제입니다. 이 V를 구하시오. 뭘 소거하면 되겠어요? 문제에서 세타가 안 주어졌기 때문에 결국 세타를 소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세타를 소거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은 이 식 다시 적겠습니다. 그러면은 R분의 MV 제곱은 mg 코사인 세타가 되죠. 자, 위의 식에 아래 식을 넣을까요? 아래 식에 위의 식을 넣을까요? 갑자기 좀 고민이 되는데, 얘를 위에다 넣는 게 오히려 편할 것 같기도. 근데 둘 다 뭐 그렇게 복잡한 식 아니니까 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고요. 이 선택장애가 있으면 안 돼. 뭐랄까. 뭐랄까 고민한 시간이 더 긴 것 같습니다. 역시 선택장애. 자, 이 아래식 있죠, 아래식. 저는 아마 아래식을 변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변형하면 어떻게 된다? 정말. 자, m이 없어지거든요. m 없어지고요. 여기서도 m 없어집니다. 그리고 양변에 여기 아래 곱해보면요. v제곱은 gr 코사인 스타가 되죠. 바로 썼으면 그냥 식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아래식을 위식에 넣어봅시다. 원래 반대로 하려고 그랬는데. 이놈의 선택장애. 자, 이 식을 어디다 넣는다? 이 식을 여기다 넣어봅시다. 여기다. 어디까지 넣냐면요. 이 뒷부분에 들어갑니다. 뒷부분. 1도 있습니다. 잘 봐주세요. 이제 이해 가죠? 그러니까 이걸로 치환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게 하는 것 같은데. 다시 식을 써주세요. 그럼 어떻게 된다, 이제? 2분의 1 v0 제곱은 2분의 1. 그리고 지금 그냥 세타가 들어가면서 이 V1이 아니라 이거 뭐가 되는 거예요? V1이 아까 말했듯이 없어진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 그냥 V라고 할 거 괜히 어렵게 설명하나? 그래서 얘도 2분의 1 V제곱. 문제가 이제 V제곱 구하는 거 문제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GR. 그리고 플러스 GR 코사인 세타인데 뭐라고요? 이게 GR 코사인 세타가 그냥 V제곱이다. 그래서 답은 뭐다? V제곱으로 나타내면 답이다. 그래서 답은 어떻게 된다? 암산해요. 좀 짜증나지만. 플러스 GR은 2분의 3 V제곱이니까 3분의 2로 넘기고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정답은 어떻게 된다? 겁나 정리하기 싫죠? 이렇게 합시다, 그냥. 이게 답이죠, 이게. 한번 답 쓴 다음에는 이게 네, 답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 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아까랑 결국 똑같은 문제였는데 거의 V0로 이제 간 문제였는데 문제 세타를 안 주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좀 어렵죠. 네, 좀 어렵고 여러분들이 이것도 한번 대입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답이 이제 이탈각이네. 이탈각 아까 그 첫 번째 문제랑 똑같이 이탈각 물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올 수도 있겠네요. 처음 속도 약간 주어지고 이탈각 물어보는 식. 그러니까 완전 똑같이는 당연히 문제를 안 내고요. 76번 형태보다는 이 추가 질문 형태로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예제에 다 있으니까 약간 변형을 이제 교수님이 할 텐데 초계 속도를 이런 식으로 주는 형태로 네, 문제가 주어질 수 있겠네요. 네, 이 문제는 성균관대 중간고사 문제였고 되게 기본적인 롤러코스터 문제예요.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정지시켜 놓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풀어보셨나요? 자, 보시면은 정지 상태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처음 속도 0. 그리고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보시면은 가장 작은 h. 근데 어떨 때 트랙에서 이제 떨어지지 않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돌 때 여전히 그거 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의 경우 너무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때 속도가 어떨 때 아슬아슬하게 돌 수 있는지 그냥 암기를 하고 싶다 저는. 루트 RG일 때 암기를 하고 있어요. 암기가 됩니다. 자주 풀면은 루트 RG일 때 아슬아슬하게 돕니다. 중력만으로. 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그냥 애초에 문제를 주어졌으면은 굳이 뭐 수직항력, 중력 두 개 그릴 필요도 없어요. 수직항 0이 될 때 알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중력만이 90력 역할을 할 때. 그러니까 중력만이 90력 R분의 네, mv 제곱 역할을 할 때. 이 속도죠. 이때가 아슬아슬하게 돈다고. 날리면 어떻게 돼요? 이때 속도 루트 rg잖아요. 네, 그래서 중력만이 그러니까 수직항력이 0이 돼서 면이 물체를 믿는 힘이 0이 돼서 중력만이 네, 90의 역할을 할 때 그때 속도 루트 rg입니다. 네, 루트 rg.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어떻게 된다? 이때 속도가 루트 rg가 되기 위해서 얼마만큼 높이에서 떨어뜨려야 되는지 그걸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그것도 또 마찬가지로 지금 h만큼 낙하했을 때 속도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도 우리 암기하고 있죠. 이지혜 아나운서로 기억을 했죠. 네,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 속도 루트 EG 그냥 EGH 맞네? 공식 그대로네. EGH가 됐대. 네, 이 속도가 뭐하게 원한다고요? 지금 루트 RG가 되게 원하죠. 루트 RG. 양변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쓰면은 H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H가 2분의 R일 때 네. H가 2분의 R일 때 여기서 아슬아슬하게 여기서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진 않지만 여기서 수직항력 딱 0 되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A는 풀었고요. B를 보면요. 포지션 4에서 이 바닥에서 맨 마지막에 이 자동차의 속도, 속력, 스피드죠. 네, 스피드이기 때문에 속력입니다. 크기만 쓰면 됩니다. 네, 얼마다? 이 경우도 역학적 에너지 보존법칙 쓰면 되겠네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2R이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2분의 R이니까 얼마만큼 낙하했다? 여기서 여기까지 2분의 5R만큼 낙하했네요. 네, 2분의 5R만큼 낙하면 어떻게 된다? 2분의 5R만큼 낙하면 속도 어떻게 된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법칙 쓰면 EGH라고. 근데 H가 2분의 5R이니까 어떻게 된다? 다시 쓰면 루트 5GR
원운동하는 경우 항상 속도를 물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또 상수 곱하기 rg, 상수 곱하기 rg 뭐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B의 답입니다. 루트 5rg 여기도 2분의 r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 고대 2016년 문제입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풀어보셨나요? 이렇게 숫자로 문제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뭐 단위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숫자 계산 같은 것도 좀 해서 변별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니까 숫자 계산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SI 단위를 꼭 기억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주의할 게 보다 무게는 항상 킬로그램으로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램으로 나왔을 때 킬로그램 항상 변환시켜서 문제를 쓰셔야 되고, 길이도 항상 센티미터 나오면 미터로 변환을 해서 써주세요. 여기는 뉴턴이랑 미터 다 SI 단위로 돼 있으니까 그냥 K는 일단 500 적으시고 이런 식으로. 문제 풀 때는 그냥 숫자로 푸시면 됩니다. 이 M도 일단 0.1. R은 뭐다? 다행히 SI 단위, 얘도 1m. 문제 좀 쉬울 것 같죠? 쉽게 풀릴 것 같죠? 숫자 계산. 자, 봅시다. 자, X가 10cm인 경우, 0.1m인 경우, A가 B 지점에 도달했을 때 속력은 압축을 하는 거죠. 먼저 압축을 했다가 놓는 거죠. 여기서 보통 이제 90력 역할 이제 그 중력 포텐셜 에너지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 문제는 중력이 아니라 좀 특이하게 보다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이제 푸는 그런 문제입니다. 앞이랑 뭐 크게 다를 거 없습니다. 그래서 물체가 이렇게 오면 어떻게 된다? 이때 속도, 이때가 B의 속도랑 같겠죠. 구하면 어떻게 된다? 압축했을 때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 2분의 1 K보다 압축 길이의 제곱이라고요. 압축된 길이. 얼마만큼 압축됐어요? 0.1까지, 0.1만큼 압축됐잖아요. 이건 뭐다? 2분의 1 mv 제곱이다. 이렇게 쓰니까 중간에 숫자 넣으니까 좀 그렇네요. 보기가 안 좋네. K라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델타 X라고 해야겠네. 어떻게 된다? V는 B라고 할게요. B 지점. 2분의 1, 2분 없어지죠. n분의 k 루트 n분의 k 델타 x 이렇게 되는 거죠. 답은 어떻게 된다? 0.1 k 500 x 0.1 루트죠. 루트로 이렇게 실수를 하냐. 5000 곱하기 안에 넣어버릴까요? 그냥 0.1 제곱에서 넣어버립시다. 0.1 제곱에서 넣으면 어떻게 돼요? 0.01이죠. 어떻게 된다? 공 두 개 날라가니까 루트 50. 루트 50 뭐죠? 자, 5루트 2입니다. 소인수분 할 줄 아시죠? 소인수분해서 5가 두 개 있고 5 곱하기 5 곱하기 2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 있는 걸 바깥에 이제 꺼내시면 됩니다. 이런 것까지 이거 좀 이상한가? 다 알고 있는데 괜히 그런가?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이게 5루트 2. 자, B 봅시다. 물체 A가 C 지점에 돌아가기 위한 최소값은, 아까 말했죠. 잠깐만요. C 지점에 도달하기 위한 X 최소값은, 어쨌든 C 지점에 도달하려면은 이때 수직 간격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의 0이라는 얘기인데 수직 간격이 약간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어떻게 됐어요? 이 직전에 없으면 이렇게 돼버린다고. 이 수직간격 없는 순간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도달했다는 건 뭐다? 여기 수직간격 최소 아슬아슬하게 0이 되는 상황. 네, 그때를 묻는 거거든요. 그 조건 뭐라고요? 그때가 이 속도 뭐라고요? 그때 속도가 당연히 최소 속도겠죠. VC에서의 민 속도 어떻게 된다고요? 루트 RG가 된다고요. 앞에서 했기 때문에 굳이 다시 해드려요? 중력이 뭐예요? 중력만이 90력 역할하는 거죠. 그때 이게 속도 최소 되잖아요. 이게 없어지니까 루트 RG 되는 거죠. 루트 RG 이렇게 되는 거고, 이 C 지점에서. 자, 최소값 이것은, 자, 이거 좀 지저분하니까 날리고, 이 답은 뭐였죠? 5 루트 2 미터 퍼 세크였고, 그러니까 A랑 B랑 지금 다른 문제예요. 전혀. 왜냐하면 여기서는 10cm
지금은 뭐 얼마인지 모른다는 얘기죠. 네. 똑같이 풀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풀면 된다? 2분의 1 k 델타 x는 새로운 문제예요. 완전히 a랑 제곱은 2분의 1 m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올라갔을 때 여기 중력 위치 에너지도 있죠. 그것도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운동 에너지 둘 다 있습니다. 운동 에너지 속도 있으니까 있고 중력 포텐셜 올라갔으니까 있고 둘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인데 이거 그냥 써줍시다. mv 귀찮으니까 이거 바로 그냥 넣어줄게요. 바로 어떻게 된다 그러면 rg 되고요. 더하기 중력 포텐셜 에너지 어떻게 된다? 처음에 여기를 지표면을 0으로 잡겠습니다. 올라갔으니까 뭐예요? mg2r이죠. mg2r 다 있으면 어떻게 된다? 2분의 1 탄성 포텐셜 에너지 제곱은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 더하기 2죠? 2분의 5네. mgr 그럼 뭐가 없어져요? 2분의 1, 2분의 1 없어지네. 그럼 답은 뭐겠어요? 델타 x k분의 5mgr에 루트 씌우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이 뭐다? 500 5 8이 되네. 글씨가 뭐 이래. 5 m은 이게 잘 안 보여. 0.1 G가 10이잖아요. 중력가속도 아무 말 없죠. 10으로 계산해도 아무 말 없다고 문제 주어질 겁니다. 이 문제는 왜 없지? 보통 이제 10으로 계산하게 합니다. 보통 풀 때 1 더하면 1 곱하면 되고 R만 곱하면 되네. R은 뭐예요? 1이네. R 이게 답이야? 자 100분의 1이 답입니다. 0.1인데요. 네. 0.1m네. 아까랑 똑같죠? 네. 이런 게 진짜 페이크 문제네요. 네. 10cm 줬는데 다른 문제인데 답이 똑같이 나. 이게 답이었던 거예요. 아슬아슬하게 돌기 위한. 얍삽하죠. 네. 자 이게 10cm입니다. 네. 10cm로 해도 되고 0.1m로 해도 됩니다. 이렇게. 답이고요. C 보겠습니다. C. B랑 C는 연결된 문제예요. 아까 A랑 B는 연결된 문제 아닌데 우연히 지금 답이 같게 나온 거고. 자, X가 정확한 압축했을 때 A가 C점에 돌아가는 순간에 속력은 아까 구했잖아요. 속력 뭐라고요? 루트 RG R은 뭐라고요? 1m G는 뭐라고요? 10 답은 뭐예요? 루트 10 미터 퍼 세크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번 C까지 풀었고요. 물체 A가 고리를 따라 운동한 뒤 다시 B에 도달했던 한 바퀴 삥 돌고 여기서 한 바퀴 삥 돌고 여기로 온 거 다시 온 거죠. 그때 용수철을 떠난 직후부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직후부터 여기서 한 바퀴 삥 돌고 이렇게 다시 올 때까지 여기서 올 때까지 이렇게 삥 돌 저희가 모든 힘이 한 일의 총합을 유도하시오. 이게 말빨로 설명할 수도 있고요. 수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는데 뭐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항상 수직안경 항상 어느 방향이에요? 이름 자체가 노말이죠. 이름 자체가 수직이에요. 면에 대해서. 면에 대해서 수직한다는 건 뭐예요? 항상 면으로 물체가 운동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속도가 속도는 항상 수직이에요. 그래서 운동방향은 수직이기 때문에 항상 수직안경은 일을 하지 않는다. 네. 따라서 뭐만 남아요? 중력이 한 개만 더 해주면 됩니다. R자임 수직안경 중력 두 개밖에 없거든요. 운동하는 동안. 근데 중력은 뭐예요? 중력은 보존력이니까 네. 처음 위치, 낮은 위치만 중요합니다. 네, 지금 둘 다 높이 차 뭐예요? 없죠. 따라서 mg 0이니까 0줄이다. 줄 굳이 안 써도 됩니다. 줄 써야 되나? 안 써. 줄 쓰는 게 나으려나? 네. 별로 안 중요해가지고 있네. 그래서 중력이 한 1, 0. 수직안경이 한 1. 항상 뭐다? n이랑 속도방향이랑 수직이니까 따라서 0. 따라서 0. 따라서 두 개 더하면 0. 이렇게 설명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 일의 운동에너지 정리로 결국 R자임이 한 일 뭐다?
운동 에너지 변화가 가능한데 마찰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속도 같겠죠?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하면 0이겠죠? 네, 이렇기 때문에 알짜임이 아닌 0이다. 뭐 이렇게 설명해도 되고요. 두 번째 게 더 깔끔하네. 위에 거 설명 언제 하고 있어? 길잖아 너무. 아래 게 좋습니다. 아래 거. 아래 걸로 설명하세요. 네. 이 일 운동에너지 정리로 알짜임이 한 일은 운동에너지 변화가 같다. 근데 운동에너지 변화가 없다. 따라서 알짜임이 한 일은 그러니까 모든 힘이 한 일이죠. 알짜임이 한 일이 모든 힘이 한 일은 0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43번 문제는 임용 문제인데 충돌 구심력 융합형이에요. 그래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정지해놓고 영상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풀어보셨나요? 이 문제 좀 어려운 게 자, 보세요. 탄성 충돌 아닙니다. 비탄성 충돌이에요. 완전 비탄성도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탄성이나 완전 비탄성 나오는데 이 경우 특이하게 비탄성 충돌이 그냥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B의 속력은 A의 속력의 3배였다. 이 조건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보시면은 충돌 후에 이게 만약에 속도가 V라면 얘는 뭐다? 3V였다. 근데 케이스 2의 경우도 가능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된다? 얘가 충돌을 되튕기면은 얘가 이렇게 V라면 얘가 이쪽으로 3V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다 가능한 이런 경우예요. 물리적으로 가능한 건 뭐다? 이 말만 써서는 이렇게 가능한데 운동량 보존 법칙은 항상 성립합니다. 지금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이 경우에 보존이 안 되고 어떻게 된다? 줄어들어야 된다. 나머지 열 에너지로 이제 방출이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굳이 증명을 해드리자면은 운동 에너지식으로 쓰면 됩니다. 운동 에너지식으로. 그래서 다시 여기서 하면은 처음에 어떻게 됐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처음이고요. 너무 복잡한데. 이게 처음이고 이게 나중 상태입니다. 충돌 후. 알겠죠? 얘 V 얼마일 것 같아요? 아, 왜 자꾸 이걸로 써지냐? 이 V. 속도 V. 다시 녹화하긴 싫은데. 자, 속도 V. 속도 이 V. 운동량 보존법칙 쓰면 됩니다. 그래서 질량 다 같잖아요. 그러니까 질량이 없는 거랑 같네. 그래서 4V네, 4V. 그러니까 처음 운동량이 이거 더하기 이거랑 같은 거고. 얘는 어떻게 했어요? 얘는 V니까. 이 두 개 더해보세요. 방향이 반대네. 얘는 2V겠네, 2V. 2V로 가서 충돌했는데, 딱 봐도 얘 뭔가 에너지 커질 것 같지 않나요? 2V보다 3V가 에너지 더 크잖아. 맞죠? 얘는 어떻게 돼요? 운동 에너지? 숫자만 하면 되죠. 왜냐면 2분의 1 mv 제곱인데 2분의 1도 다 같고 m도 다 같잖아요. 이건 운동 에너지 처음에 없으니까. 얘는 그러니까 16줄이라 그냥 얘를 치면 얘는 1줄 더하기 뭐예요? 3, 3은 9줄인데. 얘는 에너지 줄어들었죠? 가능한데 얘는 어때요? 2는 4줄인데 얘는 1줄 더하기 뭐예요? 3, 3은 9줄이잖아. 10줄이네. 그러니까 4줄이 10줄이 될 수가 있어요. 운동 에너지가. 그래서 이 케이스2 같이 이렇게 되튕기는 경우는 불가능하다. 예, 운동 에너지 늘어날 수 없기 때문에. 시험 시간에 이렇게 생각해서 막 하고 있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래서 결과를 알고 있으면 그나마 좀 나은데, 그리고 이걸 지금 증명을 여기서는 하라는 말이 없는데, 문제에서 이제 만약에 중간고사로 나오면은 운동 에너지 뭐 그런 손실 그런 것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은. 네, 에너지 손실 이런 식으로 물어볼까? 근데 탄성 충돌 같은 경우에 이게 V로 가가지고 정지하는 거 충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얘는 정지하고, 그러니까 A, B면은 충돌을 A는 정지하고 B가 V의 속도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탄성 충돌이 가장 A 입장에서 충돌할 때 가장 큰 힘을 왼쪽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비탄성 충돌은 그거보다 어떻게 된다? 약간 몰랑몰랑한 애가 충돌하는 거거든요. 탄성 충돌은 이제 강체 같은 애가 충돌하는 거고. 그래야지 거의 안 찌그러지니까 에너지 손실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을 좀 적게 받기 때문에 비탄성 충돌은 당연히 질량 같은 애끼리 충돌하면 어떻게 된다? 얘가 되튕길 수 없습니다. 전혀. 탄성 충돌도 못 되튕기는데 비탄성 충돌은 더 못 되튕겨요. 반응이 더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 비탄성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 비탄성 충돌하면 어떻게 돼요? 둘 다 굉장히 빨리 일로 힘을 간다는 것은 A 입장에서 힘을 많이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탄성 충돌의 가장 큰 힘을 A 입장에서 왼쪽으로 받기 때문에 정지를 했고,
그 다음에 비탄성 충돌이고, 그 다음 제일 A 입장에서 이 힘을 반대 방향으로 잘 못 받는 게 완전 비탄성 충돌이에요. 네, 이해 가시죠? 절대 못 되튕김이다. 질량 같으면은 비탄성 충돌에서 알고 있으면 좀 좋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거? 굉장히 지저분한데 굉장히 지저분한데 얘를 이렇게 하면 되지. 자,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얘가 A가 4V였고요. 충돌 후에 어떻게 된다? 얘가 V고 얘가 3V면은 운동량 보존되죠? 운동량 보존되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리고 4V가 얼마인지 지금 궁금한데 그림을 잘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시면은 직각이고요. 그러면 높이 어떻게 된다? 얼마만큼 낙할 것 같나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 높이를 구하면 되겠죠? 얼마예요? L 코사인 60도죠? L 코사인 60도. 2분의 1이네. 얘는 얼마만큼 낙하했어? H만큼 낙하했을 때 2분의 1만큼 낙하하잖아요. 네. 그럼 결국 어떻게 된다? 이 충돌 전에, 얘가 이만큼 왔을 때 충돌 직전에 A의 속도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루트 2GH죠. 충돌 전입니다. 지금. 충돌 전 A의 속도 루트 2GH. H가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2GL 아나운서 생각하라고 그랬죠. 루트 GL이 되네. 자, 막 이렇게 푸니까 여러분들 따라오고 있는죠. 자, 2GH인데 H가 뭐라고요? 2분의 L이니까 GL이 충돌 직전의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GL이 뭐야? 이거죠. 이 전체가 뭐예요? 아까 4분이라고 4V라고 했던 게 루트 GL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문제 풉시다. 자, 충돌 직전 A의 속력 VA와 이거 VA 저 구했어요. VA 뭐라고요? 답이 이거예요. 답이 이게 이거고요. 그 다음에 충돌 직후 A가 매달린 실에 걸리는 장력 TL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TB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충돌 직후에 어떻게 된다? 얘만 보면 되죠. 얘만 어떻게 된다? 답은 R자이면 어떻게 돼요? 아래 방향으로 중력이 있고요. 윗방향에 뭐가 있다? 장력이 있다. 그리고 구심방향 어느 방향? 윗방향이 플러스 R 방향입니다. 그래서 R자임의 구심방향 성분은 T 마이너스. 중력 밑방향이니까. 그래서 이게 뭐다? 구심력 역할을 한다. 그리고 반지름 L이죠. L. L분의 MV 제곱. MV가 뭐라고요? A인데 충돌 후 프라임으로 하겠습니다. 프라임, 충돌 후를 항상 프라임 붙일게요. 프라임이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V를 이 V입니다. 이 V 지금 이 V. 이 V가 A 프라임이에요. 얘가 뭐다? VA 프라임 맞죠? 네, 충돌 후에 얘는 이제 B 프라임이고 이 3V는 뭐다? VB 프라임이고 문제에서 A를 물어봤으니까 B는 이제 관심이 없습니다. 답이 뭐다 그래서 TA 이렇게 TA를 묻는 거죠. 어떻게 된다? TA는 mg 더하기 L분의 mv 제곱인데 V 뭐라고 여기서 나오죠. 여기서 V가 바로 쓰면 됩니다. 자, V 제곱이 뭐예요? V가 뭐예요? 4분의 루트 GL이죠. 제곱하면 뭐예요? 16분의 루트 GL이죠. 제곱하면 16분의 루트 GLL 없어지니까 결국 뭐가 답이 돼요? 16분의 17mg가 답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그냥 V라고 놓고 3V라고 놓고 이렇게 푼 거 뭐 이렇게 4V라고 놓고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해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다르게 여러분 스타일로 한번 풀어보세요. 좀 간단하게 이렇게 V를 나타내서 풀었는데 여러분 실제로 한번 이거 한번 다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2010년 1차 시험입니다. 그래서 예전엔 1차 시험도 있었어요. 1, 2, 3차가 있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비교적 최근까지 있었어요. 한 3년 전에도 1차 시험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12년 전에, 여러분들 몇 살일 때면 8살, 초등학교 1학년 때 나왔던 문제. 문제 괜찮은 것 같아서 가져왔으니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정지시켜 놓고. 자, 풀어보셨나요? 자, 이게, 일렬로 나열돼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회전하는 상황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실이 일렬로 나열돼서 이렇게 회전하는 상황이고요. 자, 원의 중심에 가장 가까운 물체 속도 V를 구하시오. M 이걸로 표현하시오. 그래서 이 문제는 먼저 실의 장형부터 구하셔야 돼요. 이거 T1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걔를 이렇게 잡아주면 어떻게 된다? 중력 mg랑 위로 잡아당기는 T1이랑 평행이죠. 어떻게 된다? T1은 mg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여기 마찰이 없기 때문에 이 모든 실에 걸리는 장력은 T1으로 같습니다. 바로 T1이 뭐다? mg, 큰 mg 바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물체 속도 V를 구해야 되는데 좀 어려운 게 이게 물체가 3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얘가 어떻게 돌고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속도가 당연히 바깥에 있는 게 더 빠를 것 같지 않아요? 이게 V1, V2, V3라 그러면 바깥에 있는 V3가 V1보다 빠를 것 같죠. 네. 요즘은 회전을 안 배워가지고 이 반지름이랑 비례해요, 속도랑.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직 배우진 않았죠. 근데 안 배웠는데 나올 수 있어요. 1차 시험 이때도 안 배웠을 겁니다. 회전 파트 안 들어가요, 1차 시험이면은. 그래서 이 중심으로부터 여기까지 물체 크기 무시한다 생각하시고요. 어떻게 한다 여기서까지? R1 여기서까지, R2 여기서 여기까지, R3입니다. 그래서 걔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크게 잡고 싶어도 크게 잡으면 안 되는 게 속도 성분이 다 달라요. 90력씩 세울 때 속도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걔를 1, 2, 3 같이 잡아서 어떻게 90력씩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낼 수 있는데 결국 따로따로 잡아야 돼요. 원래 정석대로 하는 게 따로따로 잡는 거잖아요. 결국 이렇게 따로따로 잡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이물체 작용하는 힘. 장력 T1이 있고요. 장력 단계수만 있죠. 또 이물체 작용하는 장력 T2가 있죠. 항상 이쪽 방향이 뭐다? 지금 이렇게 회전하는 거기 때문에 플러스 R로 생각해 주라. 그럼 어떻게 된다? T1 빼기 T2가 어떻게 된다? 90의 역할하는 거죠. 그래서 R1분의 MV1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럼 걔를 이렇게 잡아주세요. 두 번째 물체. 이때는 이물체 작용이기 때문에 T2의 방향이 이쪽이죠. 이쪽가 T2고 이물체 작용이 이쪽이 T3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심 방향 성분 어떻게 돼요? T2 빼기 T3가 되는 거죠. 이때 어떻게 된다? R2분의 MV2의 제곱이 되는 거고. 마지막 어때요? 걔를 이렇게 잡아주세요. 얘는 힘 하나밖에 없네요. T3가 물체를 왼쪽으로 잡아당기는 T3. 얘는 T3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R3분의 MV3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더해주면 돼요. 더해주면 우리 항상 하듯이 이렇게 연립할때 더해주면 T가 다 없어지죠. 네, T가 다 없어지고 이렇게 2 없어지고 3 없어지고. 다행이네요. 어차피 우리 1만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다 그럼 T1이 M으로 묶어주고요. R1분의 V1 제곱 더하기 R2분의 V2 제곱 더하기 R3분의 V3 제곱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V1이랑 V2의 관계를 모를 수가 있는데 그게 이 문제에서 좀 어려운 거였죠. 왜냐하면 아직 회전을 안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 근데 안 배웠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변별력을 위해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V1과 V2의 관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V1을 구해야 되는 문제죠 지금. V1을 구하는 게 A의 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이 물체가 한 바퀴 돌았을 때 같이 이렇게 회전하기 때문에 원래 위치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겠죠. 네, 원래 위치. 그때 걸리는 시간 다 같죠. 그걸로부터 합니다. 어떻게 돼요? 접선 속도분의 이동거리 이동거리 2파이 R1이 되는 거죠. 이게 뭐랑 같다? V2분의 2파이 R2랑 같고요. 어떻게 된다? V3분의
2파이 R3랑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R과 V가 비례한 형식이 됩니다. R과 V 비례. 그래서 회전 파트를 배우면 여러분들이 이게 둘의 관계가 V는 반지름 곱하기 오메가다 뭐 이런 식으로. 오메가가 일정한 상황이거든. 모든 물체가. 그냥 각의 변화기 때문에 다 각의 변화가 같잖아요. 각으로 보면. 각속도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접선 속도와 반지름은 이런 경우에 이제 비례하게 되는데 아직 안 배웠거든요. 안 배우면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이 문제에서 어떻게 된다? R2가 2R이고 R3가 3R이죠. 그럼 이제 쓰면 되겠네. 이걸 넣고 그리고 V도 어떻게 된다? V도 2R을 넣고 여기 그러니까 다시 쓰겠습니다. 그냥. 어떻게 된다? 얘는 그냥 R이죠. R은 그냥 R이고 V도 얘는 그냥 V로 하겠습니다. 이거고 그 다음 거 어떻게 돼요? 2R이 되죠. 2R. 속도도 어떻게 된다? 2V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다음 어떻게 된다? 얘는 3R이죠. 속도는 3V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걸 정리하면은 답이 나오겠네요. T1은 뭐였어요? 아까 전에 구했죠? 지워버렸네. 라지 mg입니다. 라지 mg. 아까 썼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게 라지 mg고요. 풀면 어떻게 된다? 이런 계산 굉장히 쉽습니다. 자, R분의 mv 제곱이 되고요. 자, 1 더하기 2분의 4 3 더하기 3의 제곱. 자, 이걸 풀어주세요. 어떻게 된다? 별로 하고 싶지가 않은데 6이네 6. 자, 통분을 해주세요. 자, 양변에 3을 곱해주세요. 이렇게 양변에 2를 곱해주세요. 이렇게 그럼 뭐예요? 36개 주량량이 되네? 36개 주량량. 도망가야 돼요. 일반물리 시험 보지 말고 튀자. 자, 이게 32고 6 6이네 6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 6 건물 4층에 5층을 되어 있는 거 아세요? 학교 건물에? 아직 신공학관 가서 모를 수도 있겠다. 아쉽네. 자, 이게 뭐라고요? 큰 mg라고요. 문제도 묻고 있는 게 뭐예요? 작은 v 묻고 있죠. 다음은 뭐다? 마지막에 또 실수하면 안 되지. 자꾸 실수하니까 열이 받습니다. 저도. 자, 6m R. 뭐야. 정말 현타가 옵니다. 뭐야. 끝났죠? 끝났습니다. 자, 이게 답이 됩니다. 6n분의 큰 mgr이 답이 됩니다. 자, 아까 내가 진짜 풀어봤는데요. 답이 맞습니다. 다행히. 이거 안 맞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수습이 가능할 것 같으면 이제 하고요. 안 될 것 같으면 다시 지금 이걸 따로따로 찍고 있는 이유가 있다니까. 한꺼번에 하니까 이게 중간에 실수하니까 너무 이게 다 다시 찍기 그렇잖아요. 자, B 봅시다. 자, 원의 중심에서 가까운 실부터 실의 장력 T1, T2, T3를 구하시오. 이 문제 쉽죠? 답, 그러니까 이 A를 풀면 당연히 B는 풀리네. 자, T1은 큰 NG였습니다. 답이. T1은 답이 큰 NG고요. T2는 뭐예요? 자, 어디다 넣는 게 좋을까?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쉽게 하는 수 없나? 어떻게 하면 좀 쉽게 될 것 같기도 한데 다시 이걸 쓰기는 좀 그렇죠. 잠깐 문제에서 주어진 게 결국 다시 써야겠네. 좀 짜증나지만 다시 썼겠습니다.
그래서 T1이 mg고요. T2는 어떻게 된다? 여기서 이 식으로부터 이 첫 번째 식으로부터 첫 번째 식 써야죠. R분의 mv 제곱 T1 빼기 저거죠. 다시 써야겠네. 자, 큰 mg 빼기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T2는 큰 mg 빼기 R분의, 제가 좀 정리를 잘했어야 되는데, mv 제곱이죠. 답 어떻게 된다? 큰 mg 빼기, 이게 넣어주세요. 얘 어떻게 할 거야? 자, R 약분되죠. 6 되고 mg 맞나요? 그러면은 6분의 5mg가 답이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T2. 그 다음에 T3는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 거 하고 싶지가 않죠. 첫 번째 식으로 했는데 두 번째 걸로 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실수를 했으면 답이 틀리게 됩니다. 세 번째 걸 추천합니다. 세 번째 걸로 해주세요. 자, T3 어떻게 된다? T3 그냥 R3, 근데 R3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전에 R3을 하자. 이렇게 괜히 저 3 첨자 괜히 붙여가지고 지금 더 헷갈리게. R3이 뭐라 그랬어요? 3R이라 그랬죠? 네, 그래서 3R분의 M V3제곱 뭐야 3V라 그랬죠? 3V 그러니까 9죠 9. 그러니까 이게 T3죠. 그러니까 여기에 V3가 3V고요 R3이 3R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다시 약분하면 어떻게 된다? R분의 3MV 제곱이 답이 됩니다. 어떻게 된다? V제곱 뭐예요? 이거 넣어주세요. 이거 어떻게 된다? 곱하기 R 약분되죠? 되겠죠? 이렇게 약분되네. 어떻게 된다 얘는? 이렇게 약분되죠? 2분의 1 mg 큰 mg 이게 뭐라고요? T3가 되겠습니다. 이거 이제 은근 복잡하네. 제가 노테이션을 중간에 좀 괜히 이렇게 한 게 더 복잡했던 것 같아 보니까. 그냥 바로 여기 2랑 그 어차피 여기서 이렇게 어쨌든 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풀어보세요. 약간 좀 제가 정리를 못해서 그런지 약간 복잡해 보이는데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원뿔진자 문제입니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요. 원뿔진자 항상 어떻게 나온다고요? 이거 세타로 이렇게 잡았을 때, 왜냐면 연직방이랑 시대방향 항상 이 사이각으로 세타를 놓거든요. 예, 진자 문제는 그렇게 각도를 잡습니다. 항상. 뭐 다르게 이렇게 잡아도 뭐 상관없어요. 풀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항상 탄젠트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탄젠트 꼴랑서 나옵니다. 원뿔진자는. 그러니까 물체가 이렇게 회전하는 경우죠. 이렇게 회전하는 경우. 그러니까 원운동을 하니까 항상 이 구심방향으로 뭐가 있다? 네, 이 R자의 이제 이쪽 성분이 구심 역할을 항상 하더라. 네, 구심력씩 세워야 되더라. 기억해 주시고.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중력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누면 안 되겠죠, 당연히. 네, 이게 뭐야? 이렇게 운동할 때 보통 많이 하잖아요. 지금 그게 아니죠. 네, 그게 아니고 이 물체가 운동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게 지금 R이고요. 그래서 얘 있죠. 얘 장력을 이렇게 나눠줘야 돼요. 장력을 구심방향으로 나눠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세타죠. 색깔이 같으니까 헷갈리네. 빨간색으로. 이 힘이랑 이 힘이랑 나누면 어떻게 된다? 이게 지금 연직방향이랑 이 세타였으니까 이게 세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어떻게 된다? 얘 길이는 t 코사인이 되네요. t 코사인 세타. 그리고 이쪽 방향 뭐다? 얘는 t 사인 세타. 이렇게. 그래서 R자임의 구심방향 성분은 t 사인 세타밖에 없습니다. 얘가 구심력 역할을 하니까 R분의 mv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T 코사인 세타랑 mg는 이 힘의 평형입니다. 왜냐면 이 물체가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죠. 옆에서 봤을 때 힘이 평형이에요. 이 y축으로는. 그래서 뭐 같다고 놓을게요. 이 T 코사인 세타는 mg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눠주시면은 TT가 없어지죠. TT. 그리고 이건 어떻게 돼요? 이들이 곱해서 분모로 내려오고 이들이 곱해서 분자로 가면 되죠. 다시 쓰면 어떻게 된다? 탄젠트 세타는 RMG분의 MV 제곱이 된다. MA 없어지니까. 마지막으로 V는 어떻게 된다? V는 V 제곱은 RG 탄젠트 세타가 답이 됩니다. 여기서 그림을 한번 더 그려줘야 돼요. 문제에서 세타가 또 안 주어졌기 때문에 이게 L이고 이게 R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L제곱 마이너스 R제곱 루트 씌운 게 이 길이가 되니까 이게 세타죠. 그래서 결국 답이 어떻게 된다? RG 이거분의 L제곱 마이너스 R제곱분의 R이죠. R. 양변에 루트 씌우면 어떻게 된다? RR제곱이네요. 그래서 결국 L제곱 마이너스 R제곱분의 뭐야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루트 씌우면 되겠다. 복잡하죠. 그래서 이게 숫자 넣으실 때 이렇게 그 SI 단위로 넣으셔야 됩니다. 중값도 10이고 L은 근데 지금 다 킬로그램 SI 단위로 친절하게 주어졌는데 그램으로 나오면은 다 뭐 이런 거 지금은 이제 질량 넣는 거 아닌데 어쨌든 넣으실 때는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다 미터로 바꾸시고 킬로그램으로 바꾸시고 넣으셔야 됩니다. 단위가 뭐예요? 미터 퍼 세크. 제가 또 산수하면 또 자꾸 산수 실수하기 때문에 굳이 다시 풀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는 맞기 때문에 아까 푼 게 어딨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지금 또 구하라는 게 물체 속력 구했거든요. 지금 물체 속력. 그리고 또 구하라는 게 줄의 장력 구하라고 합니다. 줄의 장력.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위의 식보다 아래 식이 더 간단하죠? 아래 식.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수식으로 쓰면 쉬운데 간단한 예제인데 숫자를 넣는 문제에 좀 짜증나죠. 이런 거. t는 뭐예요? 코사인 세타분의 mg잖아요. 코사인 세타 뭐예요? 지금 이거분의 이거죠. 이거분의 이거죠. 지금 역수로 들어갔으니까 반대로 이거분의 이거 쓰면 되겠네. 어떻게 쓰면 된다? L-R 제곱분의 L이다. LMG다. 이게 답인데요. 숫자를 잘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거랑 똑같죠. 위에 거랑 여기는 똑같고 L 1.3이고 질량 0.03이었나? 0.06 중력가속도 곱하면 0.6이 되네요. 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단위 꼭 쓰세요. 단위 안 쓰면 감정 엄청 됩니다. 뉴턴. 뭐 이렇게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손으로 할 때는 구분이 가능하게. 뭐 안 해도 크게 상관없어요. 별로 그렇게 안 헷갈리니까 안 해도. 그래서 얘랑 얘가 답이 됩니다. 그래서 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원뿔 진자. 출제율이 그렇게 높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숫자 넣지 않은 이상은 원뿔 진자는 쉽기 때문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이 문제 왜 나왔냐? 숫자 계산하는 산수 문제로 나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얍삽하죠. 변별력을 무슨 산수에서 주냐. 물리 문제가. 그래서 이거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 만약에 문제 나와도 원뿔 진자는 좀 그래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혹시 나오면은 뭐 대박이니.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